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또는 정치 자금을 받고 대신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보스, 정치적인 보스로서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업자들과 유착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이런 구조. 이거는 뭐 사실 권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 성남시와 같은 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남시장이 워낙 꿈이 컸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김용 공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치 공동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왜 정치 공동체를 구성했는가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김용 공소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하더군요. 김용 공소장에 김용이라는 이름은 48번이나 나오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뭐 56번이라는 보도도 있고 57번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여하튼 김용 공소장에 김용보다 이재명이 더 많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결국 이재명 공소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대신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줬던 거죠. 그 관계가 김용 공소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장 후보 내지는 변호사, 이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과정, 이게 쭉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2008년 정도부터 가까워졌다는 건데 뭐 리모델링 추진 뭐 이런 거 하면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서 2010년에 첫 번째로 당선됐으니까 당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14년 재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대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이른바 전리품, 이걸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정치 공동체가 됐다. 이 과정이 거기에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 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업자들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그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썼고, 대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용은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해서 성남시의원에 리모델링 뭐 추진하는 업자를 갑자기 성남시의원에 감투를 씌워준 겁니다. 이재명 덕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그래 내가 김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유동규도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뭐 조합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추진위원장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그런 거 데려다가 딱 성남, 처음에는 그 성남의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면 더군다나 시장과 가까우니까 초실세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정진상은 원래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성남시의 정책비서관, 정책보좌관이라고 하죠. 그걸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회, 성남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 세 곳에 자기 측근을 3명을 박아놓고 이 사람들이 성남시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도록 했다. 이 사람들은 감투를 써서 좋고, 대신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중앙정계 진출, 이런 최종 목표를 향해서 자금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공동체입니다.
물론 정치 공동체 결성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는 거를 이 김용 공소장에 넣었을까? 그게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김용 공소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중앙정계 진출, 정치적으로 큰 뜻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업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 과정이 또 김용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정진상과 김용, 이 사람들이 유동규보다는 더 실세죠. 성남시에서는.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이걸 하려면 성남시설공단 가지고서는 안 되고 아예 공사를 만들자. 이렇게 둘이 모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규하고 같이, 유동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장 이런 걸 했으니까 건설업계에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도 리모델링 이쪽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의견 일치를 봐서 자, 우리 그러면 공사를 만들자. 크게 해먹자 이런 거죠. 크게 해먹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수시로 만나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고 이때는 당선 전이니까 2008년, 2009년 이런 때니까 향후 중앙정계 진출 아마 그때 대권까지 꿈꿨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중앙정계로 진출 이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여기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죠. 세 사람이. 이게 김용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대신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시의회 어디 이런 데다 다 박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 바로 우일의 신도시 뭐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중에서 왜 흔히 과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얘기했던 떡고물 얘기가 나오죠. 우리 목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뭐 어마어마하게 그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데 우리 것 좀 떼놓자. 이렇게 모의를 했다. 이런 거죠. 이런 과정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을까요? 계산 빤한데 다 알죠. 그러나 묵인했을 것이라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으니까.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로 2010년, 2014년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설립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랬더니 시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회 설득을 위해서 시의회와 가까운 이제 남욱 변호사를 이 사람들이 포섭을 해서 남욱 변호사가 바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었던 최윤길 후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되죠. 이 사람을 포섭을 했고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발이 넓은 김만배 씨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공사가 설립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공소장에 보면 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을 받았고 이런 게 이제 다 떡고물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에는 김용과 정진상도 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씨 이렇게 같이 해서 유흥주점에서 뭐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는 등 유착 관계가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공소장에. 그렇죠? 그런데 죄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그다음에 뭐 접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용 공소장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과 뭐 불법 경선 자금 이런 걸 조달하는 것이 작년 2월 달에 뭐 20억을 만들어 달라 이게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고 10년 넘는 이들의 유착 관계 그게 밑바탕이 돼서
작년 경선 자금을 가져와라. 20억 가져와라. 마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김용 공소장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주장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공동체 뭐 이런 거는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왜 표현을 하고 왜 그걸 길게 설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과정에서 오간 뭐 불법적인 요소, 그런 게 이제 뇌물, 특혜는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치공동체라는 설명을 길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바로 이재명의 중앙정계 진출, 이제 가깝게는 성남시장 당선, 그 다음에 중기적 계획은 중앙정계 진출. 그런데 그게 지금 심해져서 대권 도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됐다는 게 김용 공소장에 적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해서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는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유동규는 자기 이제 좀 머리를 써서 자기가 뭔가 독립적인 걸 해보자고 하다가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좀 멀어진 이런 관계가 이 김용 공소장에 보면 드러나 있다. 그래서 김용 공소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 왔고 그중에 김용이라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뭐 유동규는 어떻게 됐고 이런 범죄 행위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 그게 이제 김용 공소장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정치 공동체라고 한 그걸 그 표현을 넣은 이유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정치 공동체라는 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개념이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를 받을 거고 유동규 씨는 현재 뭐 1년간 구속됐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언론 매체에 보면 이제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건 뭐 집행을 했습니다. 자택, 그다음에 그 민주당 실장 방,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정무조정실장 방 이 세 개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검찰이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는데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왜 기각됐을까요? 마치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검찰이 정진상을 못 잡아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좀 취재를 해보면 그건 아니고 기각 사유가 아니 정진상 실장이 자기 나와서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굳이 체포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하지 말고 그냥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소환해서 조사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럼 뭐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굳이 이 체포영장이라는 건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가서 붙잡아오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정진상은 나오겠다니까 체포영장 필요 없다. 이래서 기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취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뭐 체포영장 기각당해서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벽에 부딪혔다 이런 식의 그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을 만약 발부받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됐겠죠. 그런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아마도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주말이나 내주 초 정도에는 소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